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 대한 실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파일은 여기 SPSS상에서의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즉, 집단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속 변수는 사전, 사후, 추후, 정서, 합계에 대해서 집단 구분별로 나누어서 개체 간 효과 검정, 개체 내의 효과 검정을 실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일단 출력을 해보면은 이래요. 이렇게 이제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보면은 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시점에서 세계 시점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체 내 변수에서는 음, 사전, 사후, 추후를 이동시키고, 집단 구분에서는 개체 간 요인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도표를 또 그려봐야 되니까, 자, 시점은 수평, 집단 구분은 선구분 Y축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상호작용의 결과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즉, 표를 보기 위한 방법론이 되겠고, 옵션에 들어가서 자, 기술 통계하고 추이 효과를 비교를 해서 보험 편의의 사후 검증을 보는 것이고, 자, 여기서 붙여넣기,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붙여넣기를 하면은 어, 보다도 뭐랄까 효율적인 분석 기법을 출력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방식이 되겠죠. 자, 위에서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 상호작용 효과를 보겠다. 아, 그래서 음, 이런 결과가 나오죠. 따라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서는 자, 일반 선행 모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값이 나오고 여기는 개체 간 요인 분석에서 집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체 내 요인 위에서는 종속 변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시점은 1, 2, 3, 사전, 사후, 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통계 값이 있고 다변량 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컬리의 구형성 검정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집단 구분, 그 다음에 시점, 집단과 시점별로 이렇게 분석을 음, 나누게 돼요. 자, 이 과정을 그대로 옮겨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 시점은 세 개의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 사후, 추가 있고, 종속 변수는 점수가 각각 합으로서 도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참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일반 선행 모형에서는 기술 통계 평균값과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기본값이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음. 그다음에 다변형 검정에서는 여기 이제 필라이, 트레이스, 윌키스 람다, 그다음에 호텔링 트레이스, 그다음에 로이의 최대군 이런 것들이 쭉 되고 있는데 먼저 다변량 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어차피 세 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측정 시점이 세 개니까 동시에 고려해서 집단 간 차이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 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 그죠? 집단 간의 사전, 사후, 추.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집단 간의 사전사후추 차이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시점의 효과, 상호작용 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만오바, 즉 다변량 분산 분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하고 여기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서의 다변량 분석은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다변량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어차피 정서, 즉 점수, 정서 점수죠, 그죠? 여기 있죠. 정서 점수가 사전사고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고 크게 보면은 정서 점수라고 하는 것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사전사고 추로 나눈단 말이죠. 근데 이 다변형 분산 분석 즉 만호반은 각각 변수가 달라요. 만족도라고 하는 변수, 스트레스라고 하는 변수, 우울 변수, 동시에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만호바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딱 봤을 때 시점은 뭡니까? 요거네. 요것을 봤으니까 P값, 즉 차이가 없다. 시점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가설이 기각되고 차이가 있네요. 그죠? 0점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상호작용의 결과를 보니까 시점 곱하기 집단 구분 해보니까 두 개를 그러니까 동시에 고려한 거죠. 이거 보니까 차이가 없네. 자, 비유의하다. 자, 이런 것을 사전에 일단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자, 그리고 주로 여기서 다변형 검정에서는 이렇게 각각 네 개의 검정 모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밀키스 람다의 지표가 가장 널리 쓰여지고 있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클리 구형성 검정이라고 해서 앞 시간에서도 몇 번 강조가 되었지만은 집단 간의 즉 시점 간 정확하게 말하면 시점이죠. 시점 간 차이가 있냐? 시점 간 차이의 분산이 그죠? 분산이 통계적으로 동일해야만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가 되는데 과연 그 데이터가 적합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사전하고 사후하고 이렇게 너무 많은 분산의 차이가 있으면 좀 문제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오류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정확성이 떨어지고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동일성 검증을 일단 한다. 동일 집단에 대해서 다른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측정한 데이터지만 관련성 정도가 일정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다. 즉, 뭐냐? 분산이 통계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산, 데이터의 어떤 어, 차이가 되겠죠. 평균과 그 다음에 뭡니까? 개별 간첩값 간의 차이. 이러한 것들이 집단별로, 시점별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으면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타당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분산이 통계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먼저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 유의확률을 보게 되면은 마클리 구형성 검증에서 일단은 유의확률을 보게 되면은 0.05보다도 크다. 그죠? 그래서 구형성 검증이 충족되었다. 구형성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구형성이 충족되지 않았다. 여기서 이게 0.0 4 정도 이렇게 됐다. 하여튼 0.05
미만일 경우는 뭐냐면은 엡실론의 값을 판단한다. 요거 오른쪽 그러니까 박스가 딱 두 개죠. 그리고 두 개가 하나로 그려져 있는 거죠. 따지 보면 두 개인데 하나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구행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엡실론 값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역시 두 개의 대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대안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 자, 엡실론 값은 어, 여기도 후인벨트가 지금 0.940이란 말이죠. 기준값은 일반적으로, 가능적으로 0.75입니다. 0.75보다도 크면은 구형성이 충족된다라고 보고 있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린하우스 가이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0.75보다 적을 경우에 구행성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엡실론을 볼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미 마클리 구행성 검정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엡실론 값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데, 마클리 W 값은 현재 0.825란 말이죠. 이게 뭐냐? 즉, 이 W 값은 1은 완전한 구형성, 이상적인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0에 가까울수록 구형성 위반 정도가 심하다. 즉, 분산에 대한 차이가 심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지금 0.825니까 1에 가깝다. 그렇죠? 그래서 구형성이 제법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요 정도면은 데이터로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분석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 즉 0.825는 대체적으로 높은 값인데 시점들 간 차이 분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도 괜찮겠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행성 검증은 되었다. 마클리 구행성 검증이 되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내가 뽑아놓고 있어요. 요거 그다음에 이가 구행성 검증은 되었으니까 그죠? 만약에 구행성 검증이 안 됐으면 여기서도 개체내 효과 검증에서 개체내 효과 검증은 뭡니까? 요거죠. 시점이죠. 사전, 사후, 추의 효과 검증이니까. 자, 만약에 구행성 가정이 안 되면은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린하우스 가이즈라든가 프린벨트 값을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밑에 있는 값은 볼 필요가 없다. 자, 마클리 구행성 검증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있는 구행성 가정을 보고서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되겠죠. 자, 시점에 따른 전체적 변화가 있다. P값이 이 유수준 0.05보다도 적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개체 내 효과 검증과 집단 구분, 개체 간 효과 구분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의 핵심은 사실 요겁니다. 그죠? 상호작용 효과가 있니 없니 이것을 보겠는데 0.05 아슬아슬하게 차이가 없네요. 즉 두 집단의 시점에 따른 변화는 없다. 즉 음, 집단 간 시점에 따라서 종속 변수에 대한 차이가 없다. 종속 변수에 대한 차이가 없다. 시점과 종속 변수 관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시점과 집단 구분을 동시에 투입을 해보는 결과 차이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연구자로서 약간 맥 빠지는 연구 결과가 되겠죠. 우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을 해서 사전, 사후, 추후의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차이가 있기를 바라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차이가 없으면 실험이라든가 연구, 추적 조사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가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학습을 한 과정이니까 어,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 마클리의 구행성에서 P 값이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도 크면은 구행성 가정이 검증되고 시점과 집단 구분의 구행성 가정을 검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면은 엡실론 값으로 판단해요. 자, 앞서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단 구분이 있고 집단 간 평균 차이를 한번 보고 그다음 시점 평균 차이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첫째 집단의 평균값은 이 정도 값이 있네요. 76.16. 그다음에 통제 집단은 79.373. 평균 차이는 3.214입니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냐 아니면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차이냐. 즉 의미가 있는 차이냐 아니냐. 뭐 오차냐. 그렇게 보겠죠. 딱 보니까 오차. 우연적인 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P값이 이게 0.05보다도 훨씬 크단 말이죠. 이렇게 되겠죠. P가. 자, 집단 간에서는 차이가 없다. 시점을 보니까 시점에서는 차이가 있네요. 그죠? 평균 값이 각각 사전, 사후, 추. 딱 이렇게 보면은 사전과 사후는 7.280 정도의 평균 차이가 있고 사전과 사후는 12.9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후와 추의 차이는 5.620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각각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점에서는. 앞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겠죠. 자, 여기도 앞서 했던 것처럼 추정된 주변 평균값이네요. 즉 데이터가 정제가 되어 있는 순수한 평균값을 가지고 추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요거죠. 집단과 시점을 동시에 투입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즉 상호작용의 결과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자, 처지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각각 시점을 배치를 해본 결과 평균값은 표준값은 자 이렇게 나왔고 여기 있는 점수가 각각 사전 점수는 처지 집단에 비해서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사후에서는 뭡니까?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값이 적다. 보시면 되겠죠. 추후에서는 뭡니까? 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도 적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어쨌든 부동원을 보니까 같은 것은 없고 어쨌든 차이는 있다. 그죠? 실제 데이터 값을 보니까 차이는 있다. 근데 이 차이가 과연 의미 있는 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에 시점과 집단 구분을 동시에 투입을 해본 결과 그 차이가 있는 것이 한 곳도 없다. 사전, 사후, 추 사전에서는 집단별로 이렇게 투입을 해본 결과 그다음에 사후에서도 집단별로 투입을 했었고 추후에서도 집단별로 투입을 해서 평균 차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유의확률 값이 있다.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는 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자, 여기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자 이렇게 반드시 그래프 시각적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전 사후 축 1, 2, 3이 이 수평축 X축으로 아까 배치를 이제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점에 따른 평균 차이가 두 집단 간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음, 어때요? 기울기도 거의 같고, 그죠? 특히 1하고 2하고 4등과 4호는 거의 비슷한 평균 점수, 이 동그라미는 평균 점수입니다. 정서 점수의 평균입니다. 비슷하게 평행선을 끌고 있다가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가 시점이 이 추후에서 사후에서 추후까지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점수가 상당히 높아진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점수는 높아졌지만은 두 집단 간의 뭡니까 차이가 있다라고는 집단 간에 뭔가 의미를 둘 만한 성적표는 아니다. 이런 차이가 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동시에 변하는 거죠. 그죠? 첫째 집단하고 동시 집단하고. 그러면은 약간 이제 논문을 쓴다든가, 그다음에 학술지라든가, 뭐 어쨌든 좋아요. 분석 결과, 통계 분석 결과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는 마음으로 글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도대체 실험이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분석 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표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분석 도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네요. 정서 점수의 자체 변화, 시간, 집단별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정서 점수는 변화함은 관찰되나 그 변화함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있네. 반복 측정 안오바 결과 집단과 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아니하였다. 그 결과를 우리는 봄페로니의 사후 검증에서 확인을 하였다. 자, 시사점, 정서 점수 변화는 존재하지만은, 즉, 사후에서, 그죠? 사후에서 추후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좋은 실험의 결과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 즉, 실험 집단에서와 통계 집단에서의 결과값은 비슷한 비슷한 현상으로, 음,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통계 집단에서의 점수 상승이 오히려 더 커져서나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 혹은 외생적 변수의 영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좀 더 쓸 말이 많이 있겠죠. 분석 결과를 보니까 실험의 효과가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차후에 예, 뭐 마케팅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실험에서 어,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결과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반복 측정 분석 분석 요 정도로 하고 자, 다음에 또 다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